네, 변호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대표 변호사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저희 법인에서 이 회생파산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많은 의뢰인 분들이 개인 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네. 여쭤봅니다. 네네네.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생 신청 자격.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채무자 회생법은 경제적 부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이 많은 사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회생이기 때문에 회생은 결국엔 벌어서 갚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일정하게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개인 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꼭 정규 직원만 그런 분들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사실 소득이 발생하는 사실 자체를 증빙할 수만 있으면 뭐 정규직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고 뭐 일용직 노무자라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르바이트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 혹은 뭐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네. 단기 근무자 네. 그런 소득이 좀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도 네. 신청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요인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계속 벌 수 있다는 것만 어떤 방식으로든 증빙만 가능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득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이제 신청이 될까요? 사실 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얼마 이상을 벌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요건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럼 뭐 회생법원 내 어떤 기준도 그렇고요. 다만 이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살려면 기초적으로 드는 생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집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의식주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법원에서 보는 관점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소득 수준만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한 겁니지 어떤 뭐 1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된다 뭐 2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된다 이런 금액적인 기준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빚이 많은 채무자분들도 네.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재산이 있겠죠.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은 지루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대원칙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말할 때 쉽게 말해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 더 나아가면 자기가 가진 재산만큼 그 이상은 무조건 갚아나가야 됩니다. 사실 이 채무자 회생법이 당연히 이 경제적 부도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법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형평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빚이 재산 상태를 초과하고 그리고 갚아나가는 돈이 방금 말씀드린 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서 내 청산가치보다 높기만 한다면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론 오래된 곳도 있고 하는데 최근 1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한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냐? 최근 채무가 있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형사고발의 이슈가 있어요. 사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기죄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사기라는 범죄를 볼 때 가장 크게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뭐 복잡한 법률이 아니라 사회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돈을 빌리자마자 직후에 회생을 신청한다? 이거는 처음에 돈을 빌렸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전제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될 이슈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떼내고 오로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신청 자체는 뭐 가능하겠죠. 형사 고발 위험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위험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제 경험상 비추어 보면 그 금융기관의 대출 채무를 좀 예를 들게요.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뭐 돈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아마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되겠죠. 최소한 3, 4개월, 4, 5개월 이상은 그래도 이자를 납부하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들어가야 아무래도 그런 의심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자 납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의심의 눈초리는 더 작아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어요.